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젓가락 발언을 한 이준석은 과연 사퇴할까요?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퇴할 것인지가 진짜 초미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합리적 사고 따위를 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은 오늘, 아니 어젯밤에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측을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습성,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인 펜코의 특성을 고려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준석 후보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펜코가 지금 온갖 화력을 기울여 이준석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코 내부는 물론이고 그 지지자들이 다른 사이트, SNS까지 돌면서 지지 댓글을 달고 있다는군요. 펜코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매우 잘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이 자랑하는 토론 방식은 옛날 DC 인사이드에서 댓글로 싸워대던 사람들 기준에서도 매우 수준이 낮습니다. 말꼬리 잡으면서 찌질대고 반박할 말이 없으면 다른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이른바 라스트 리플 스탠딩, 그러니까 마지막 리플을 자신이 달았다는 사실을 댓글 싸움의 승리로 생각하는 초등 수준의 찌질이 막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서 마지막 댓글을 자신이 달아야 승리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밤을 새어도 댓글이 1000개가 넘어가도 무의미한 욕설을 달더라도 마지막 댓글을 자신이 달기 위해 버티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 방법입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이준석이 마지막 댓글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깐족되면서 버틸 겁니다. 내일 낮이 밝으면 투규에 잘난 척하는 말투로 마치 논리적인 척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이 잘못한 거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린 후 자신의 글을 환호하는 팬과 뮨파들을 보면서 뿌듯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이 딱 그 수준입니다. 국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굳이 이준석과 단일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단일화하면 이준석이 만든 리스크를 뒤집어 쓸 위험도 있습니다. 국힘도 손절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이준석이 숙이고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살기 위해서 국힘에 매달릴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런 사고도 안 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준석은 지금 자신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만이 아니라 혐오와 갈라치기로 새를 불리던 파시즘 세력도 같이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투표를 잘합시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 입증하듯 이준석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습니다.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준석에게 당연 비판은 폭주하겠지요. 한준호 의원은 이준석 후보 결국 생각해낸 궁색한 변명, 애잔하고 역겹습니다. 이것저것 주워 모아 뱉어대는 현란한 말은 어제 보인 밑바닥 인성으로 또 속아줄 사람이 남아있겠습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사퇴와 의회에서 퇴출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 정치적 운명이 될 것입니다. 황교익 작가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국회가 저질 국회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회는 저질 이준석을 즉각 제명하기 바랍니다. 이승환 가수는 사퇴라는 천재적인 워딩을 꺼냈습니다.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이준석을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준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고발한 김경호 전투영 변호사, AI 변호사는 이준석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이준석이 제시한 반론, 즉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 단순한 성범죄 기준 질의라는 주장, 고소고발 남용을 무고죄로 맞서겠다는 주장은 법리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성별 비하 모욕 자체를 금지하며 발언 대상을 특정 후보 가족과 직접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 둘째, 방송토론 중
폭력적, 성적 혐오 표현을 공연히 사용한 이상 선거운동 목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였고 여성 일반에 대한 모욕죄적 요소가 충분하다. 셋째, 무고죄 주장 역시 현재 고발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 없이 무고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피고발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을 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형사고발은 정당하다. 나아가 무고를 운운하는 것은 법적 위험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건 고발이 충분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지닌 상황에서 오히려 무고로 역공을 펼치겠다는 의사는 법률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준석은 나를 무고 고소해보라. 대국민 사죄해야 할 자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개혁신당 탈당도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문수에 비해 본인은 퀀텀 점프를 하는 추세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는데 정작 당원들은 탈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3차 토론에서 이준석은 민주당의 당원을 거론하는데 예, 이재명 후보님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시간 지났는데요. 예.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자, 개혁신당도 제대로 못 이끌면서 웬 민주당 신경 쓰냐는 발언에 이준석의 도발은 자료를 들추는 것을 보니 준비해온 듯한데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난 광주에서 김용남을 소개하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은 제가 전에 라디오에서 꽤 싸우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마이TV에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방송국에 나갔다가 당시 이재명 후보하고 마주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전날도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쑥스러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 후보를 우연히 마주치게 됐으니까. 아니 근데 그때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그 바쁜 와중에 저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붙잡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릇이 사이즈가 틀리구나, 이게. 그 상대 후보의 캠프 대변인이 뭐라고 네. 사실 붙잡고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큰 바다는 그 흘러 들어오는 강물을 가려서 받지 않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